이번 시간에는 경제 도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도면을 활용하는 목적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.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도면이 어떤 경우에 이용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. 도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용되죠. 건물을 지을 때도 이용되고, 뭐 자동차나 배를 만들 때도 도면이 이용되죠. 왜 도면을 이용하나요?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죠. 무언가를 만들 때는 여러 명이 참여하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. 그때 그 만드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겠죠. 도면의 활용 목적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? 설계할 때 도면을 이용하죠. 도면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죠. 마찬가지죠. 도면을 만들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어렵죠.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 도면이 없으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게 되잖아요.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. 그래요. 그래서 어떤 학문이 발달하고 그 학문이 실제로 적용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동원이 되나요? 도면이 동원이 돼요. 경제 도면이 있어야 되겠죠, 당연히.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면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? 집행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잖아요.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오겠죠. 경제 도면은 경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. 뭐 현 시대에 경제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여간 지금 몇 가지 경제 도면을 만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일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한번 살펴볼까요? 예전에 자본과 시장은 삶의 터전이라고 했죠.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사회 도면이죠.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표시해 봤죠. 그래요. 이 삼각형은 가족이고 이 동그라미는 개인이겠죠. 이 가족에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옆에 3이 있는데 가족이 3명이란 말이죠. 그래요. 다 설명해 놨죠.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. 연두색은 소득이죠. 연두색 사각형은. 2는 뭔가요? 2명이 소득을 얻는다 이 말이죠. 옆에 뭐 소득 금액도 적을 수 있겠죠. 너무 복잡해져서 뭐 간단하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. 그런 건 생략하고. 그럼 가족과 개인이 어디서 소득을 얻는지를 보면 돼요. 그래요. 대부분 사회구성원들은 기업에 참여하죠. 사장일 수도 있고 근로자일 수도 있고 기업을 통해서 어떤가요? 소득을 얻죠.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? 기업만 있는 건 아니죠. 사회에 정부도 있어요. 그리고 공기관도 있죠. 뭐 학교나 병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. 그게 참여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소득을 얻겠죠. 그래요. 가족 단위에서 보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참여하는 이들이 있겠죠. 혼자 살아도 참여하겠죠. 소득이 없으면 어떤가요? 살 수가 없잖아요. 현 시대에서는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살아가고 있죠. 집이든 음식이든. 집이든 음식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. 소득이 없으면 시장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요. 그래요. 기업이나 이렇게 어떤 정부 공기관들은 뭔가요? 자본이죠, 자본. 다 자본이죠. 그럼 공적 자본은 일단 제외하고 어떤가요? 사적 자본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나요, 없나요?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겠죠.
왜?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잖아요. 소득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사적 자본은 뭔가요?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. 그림상으로 이해가 되죠. 사적 자본이 없으면 공적 자본도 사적 자본이 있는 곳에서 사적 자본이 없으면 공적 자본도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. 왜 그래요? 공적 자본은 무엇에 의해 유지가 되나요? 대부분 세금에 의해서 유지가 되죠. 세금 누가 내나요? 기업에서 내고, 기업에서 낼 수 있겠죠. 사적 자본에서 낼 수 있겠죠. 또 누가 내나요?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죠. 그래요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 자본은 삶의 터전인 거예요. 또 시장도 삶의 터전이랬죠. 왜 그래요? 소득을 어디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나요? 시장에서 구매하죠. 삶의 터전인 거예요. 시장도. 또 어떤가요? 기업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는데, 기업은 어디에다가 상품을 판매하나요? 어디서 상품을 판매하나요?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죠. 시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? 이 시장에 상품을 파는 기업들은 다 망하겠죠. 팔기 위해서 만드는데. 그 시장도 삶의 터전인 거예요. 그림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쉽게 이해가 되죠. 항상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도면이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데, 지금까지 만든 도면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요?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고 하죠.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죠.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. 수탈에는 좋은 수탈, 나쁜 수탈이 없다. 수탈하지 마라 그랬죠. 부자 증세는 그러면 과연 좋은 일인가?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보면에 이런 것도 있죠. 기업은 뭔가요? 자본이고 삶의 터전이죠.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? 뭐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.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? 뭐 정부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. 정부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. 기업을 만들 수 있겠죠.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만든 기업들이 많죠. 철도청도 그렇고, 예전에 담배인삼공사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죠. 한국전력도 그렇고, 지금은 민영화됐지만. 그래요. 그렇게 만들어진 방법이 있어요. 또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? 개인 혹은 개인들이 만들 수 있죠. 뭘 가지고 만드나요? 개인 재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. 개인 재산을 다 투입할 수도 있고, 일부러 투입해서 기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 재산을 약탈하는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?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나요? 기업의 생성을 막겠죠. 그래요. 그래서 어떤가요? 부자 증세가 가난한 이들을 흥분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을 생성시키는 한 축을 없애는 거예요. 그 좋은 게 아니에요, 그것도. 그래서 수탈에는 좋은 수탈, 나쁜 수탈이 없다는 거예요. 함부로 세금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요.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. 부자와 가난한 이가 있으면 공정을 실현하기 어렵다. 그래서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도 많이 내야 되고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공정 달성을 위해서. 근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. 방금 언급한 건 뭔가요? 모든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어서 공정을 달성하겠다는 거예요.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일단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?
삶의 터전을 형성할 수 있는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죠.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되겠죠. 그게 부자든 가난이든 재산은 중요한 거예요.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. 공정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공정 달성 방법, 공정은 달성되겠죠, 미래에.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해야 되겠어요? 다 거지로 만들어서 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달성해야 되나요? 다 재산이 있게 해서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인가요?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대는 도래한 지 얼마 안 돼요. 신분제도에서는 재산도 아무나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. 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녔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어떻게 되나요? 앞으로는, 미래에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요?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공정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. 왜 그래요? 똑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 두 사람 있다 가정할 수 있겠죠. 어떤 부모는 잘 살아요. 어떤 부모는 못 살아요. 그래요. 어떤 부모는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좀 어느 정도 모았어요. 어떤 부모는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면서 도박하고 이러면서 재산을 못 모았어요. 그 자녀들은 똑같은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어떤가요? 부모가 재산이 있는 자녀는 삶을 편하게 살겠죠. 집 살 때 좀 보태줄 수도 있고, 부모가. 그래요. 죽을 때 뭐 조그만한 유산을 줄 수도 있고,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. 근데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어떤가요? 결혼할 때, 그래요. 좀 돈도 못 보태주고, 죽을 때 유산도 없고, 완전히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살아야 되죠. 힘들겠죠, 인생이. 그래요.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정을 달성해야 될까요?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. 한 가지 방법은 재산을 못 물려주기 위해서 거지로 만들어서 공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. 두 번째는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을 가지게끔 해서 공정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. 어떤 방법이 맞나요?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공정을 달성하는 게 맞죠. 왜 그래요?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. 자녀들이나 또 넓게 보면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후세대를 위해서 재산을 가지라는 거예요. 물론 재산 있으면 자기도 좋겠지만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지 미래 세대들이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. 공정을 달성하는 방법도 어떤가요? 도면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. 올바른 공정을 달성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잘 보라는 거예요. 그래요. 아까 공정도 얘기했지만 이런 현상은 지어낸 게 아니에요.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죠. 국가도 마찬가지죠. 문명이 발전하고 부가 있는 국가에서는 어떤가요? 미래 세대들이 잘 살죠. 현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죠. 과거에 부를 쌓았던 국가의 사람들은,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살죠. 조상이 부를 쌓지 않았어요. 국가가 가난해요. 어떤가요? 고생하죠. 다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는 거예요. 그래요. 도면을 보면 이해가 돼요. 공정을 달성하는 올바른 방법이 보이는 거죠. 재산을 다 없애서요. 빼앗아서 거지로 만들어서 공정을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. 다 재산을 가지게 해서
공적을 달성해야 된다. 그래야지 본인도 편하고 자녀들도 편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미래 세대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요.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